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검색어로 본 거야. 이 검색어로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 있는지. 사실 우리 검색어로 보면 내가 궁금한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 데이터들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건데, 자, 오늘 페이지는 289페이지.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중. 이렇게 하면 이 하얀 것 때문에 얼굴이 되게 밝아져. 2012년 3월 예일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인 조이 챈스는 코네디컷 뉴헤이븐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 우편함에서 주문했던 작고 흰 개보기를 찾았다. 이거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수를 측정해 그 결과로 점수를 매기는 이 기구가 어떻게 운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음수 측정해, 만보계 걸음수를 측정해 그 결과로 점수를 매기는 기구인 거예요. 만보계인데 만보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보계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운동을 할 수 있게 자극해 줄지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본인한테 실험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어떻게 이 운동기계를 만든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좀 더 운동하게 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까가 목표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이 숫자에 집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 숫자를 올릴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집안에서도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니고 계속 서 있고 계속 움직이고, 내가 잠깐 쉬고 있을 동안에도 숫자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기어다니는 애기한테 이거를 채워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건강을 통해 좀 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몸이 개운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너무 피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때려쳐 하고 그냥 실험을 중단했어요. 이게 높은 숫자를 올리는 게 운동을 위해, 사실 운동을 넘어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숫자를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는 거죠. 숫자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걸 보고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종종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 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꼭 그 숫자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보계를 찼어요. 만보계가 왜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운동 내가 얼마나 많이 걷는지 측정하기 위해서고, 사실 우리 그 만보계를 차는 이유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많이 걸어요?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건강을 넘어서서 집착과 감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살을 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몸매를 얻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거죠. 치수를 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을 갖고 싶어서, 내가 바라는 몸매가 있어, 이상한 게 몸매가 있어서 숫자를 기록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게 와전이 돼요. 내가 원하는 몸매가 아니라 이 숫자에 집중하게 돼요. 이 숫자를 가졌다고 내가 원하는 몸매가 될까요? 똑같은 방향성대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 숫자를 가졌지만 전혀 내가 바라는 몸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야인 몸매, 살이 처져서 이런 몸매로 다가가죠. 숫자는 내가 원하는 숫자를 가졌어.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의 몸매를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마음 쓰는 것과 꼭 일치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돈을 이만큼 모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이만큼 1등을 하면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더 행복하겠지? 이게 꼭 이 수치상으로 정해지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꼭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숫자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어느 측정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지, 숫자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의 목표를 갖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들의 목표를 갖게 되면, 예를 들어 돈 얼마를 모아야지, 이렇게 되면 행복해지겠지, 뭐 48kg를 만들어야지, 50 몇 킬로를 만들어야지, 그때까지는 막 죽어라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죽어라 가요. 딱 그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확 허무해져요. 나의 행복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그런 내가 바라는 그림을 그려보는, 영화처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한순간 숫자에 머무르지 않게 숫자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그 숫자가 어떤 내가 삶의 목표를 위한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 숫자가 목표가 되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용하는 데는 유용하진 않다라고 이 책에는 밝혀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에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많은 숫자에 집착했죠. 진짜 오랫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몸무게에 대한 집착, 또 열심히 식단한다고 그람수에 대한 집착. 그 1g이라도 좀 오버되면 밥풀 하나씩 깎아내면서 칼로 이렇게 약간 잘라내면서 정확하게 그람수 맞춰서 먹고, 시간에 대한 집착. 6시 이후에 먹으면 안 돼. 6시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 6시 안에 먹어줘야 되는데 6시 이후에 먹으면 살찌는데 이 안에 먹어줘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빨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요리할 시간도 없어. 요리하면 6시가 넘거든. 요리를 안 해야 6시 안에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얼른 대충 후겁지겁 먹어요. 정말 웃기죠? 왜 내가 그 숫자를 정했는데, 건강해지고 싶어서, 또 나는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거꾸로 나는 그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강박을 갖고 몸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숫자에 강박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유철식단에도 12시 전이라고, 12시 전? 오전? 점심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 12시가 점심시간이 다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 숫자는 추천하는 숫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보세요. 숫자라는 것은 도움되는 도움되는 데이터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는 내 목표 방향성에 의해서 내 방향성을 가는 과정 중에 그냥 한 번씩 대충 체크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힘들어요. 이게 꼭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보러 말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에 혹시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영화처럼 그려지는 모습일 수 있도록 내 목표를 정확하게 한번 오늘 그려보세요. 묘사하듯이 그려보세요. 몇 킬로의 내가 아니라 이런 모습, 비련의 얼굴, 광나는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얼굴, 그런 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광택이 나는 피부, 윤기 나는 머릿결, 살랑살랑 가볍게 웃으면서 걷고 있는 나의 모습, 이렇게. 그래서 유첼엽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강의하셨던 분들, 강의 오셨던 분들 다 나눠드리죠. 또는 꿈기술만 들어서 제 강의 못 들으셨던 분들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뒤에 이거랑 스티커 2장 이미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배호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붙여놓고, 요즘 게 이거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옛날 거네. 요즘 건 이건 아닌데. 아무튼 나눠드리거든요. 유첼 카페에서 공짜로 신청하시면 돼요. 돈 달란 말 안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꿈을 적어보세요. 이걸 보면은 자, 내 꿈은 없는데 라고 생각해요. 꿈 없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다 꼬맹이들도 그렇고 예뻐지고 싶어, 이런 몸이 되고 싶어, 외적인 변화는 원하는 게 다들 있어요. 보면 더 젊어지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그런 나의 모습을 여기다 그리는 거야. 그런 나의 모습을, 응? 그런 나의 모습을. 미안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근데 아랍분이신가? 제가 잠깐 시간 제한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말하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척추 디스크가 사라지고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가 아니라 부정어가 없이, 어떤 병명이 없이 개운한 몸으로, 반듯한 허리로 가볍게 걷고 있는 나의 모습,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 나의 모습, 직립보행을 하는 나의 모습. 근데 제가 얘기했죠. 8월 7일에 한 달이 일기를 적었는데 제가 꿈으로 직립보행하는 나의 모습, 가볍게 걷는 나의 모습 적었더니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굽었던 게 직립보행이 됐는데 구체화해서 적지 않으니까 이렇게 틀어진 거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꿈을 꿔요. 정말 정확하게 앞뒤, 양옆, 이게 딱 둘러서 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을 해보면 일단 표현하고 적는 동안에 뇌에서 한번 생각하죠. 떠올리잖아. 그걸 내 뇌에다가 입력하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이미 그런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호르몬들도 분비해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 뇌에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 뇌는 몰라 네가 뭘 원하는지.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내가 계속 짜증내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면 뇌는 정확히 뭘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몰라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걸 띡 입력시켜 주세요. 그러면 아, 네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그걸 향해서 나아갈게.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뭘 원해요? 자, 그 앞서서 또 하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난 이런 모습을 원해. 난 여리여리한 모습을 원해. 난 밝게 웃는 게 더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원해. 원하지만 그의 가장 베이직은 지금의 나도 좋아? 응? 나도 좋아. 근데 나 지금도 너무 좋은데 웃고 내가 웃는 게 좀 더 매력적이고 이렇게 웃었을 때 여리여리하며 우와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병자가 아니야. 병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나를 병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병자가 아니야. 건강해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병이 나는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나고 나라는 사람 중에 그런 병명이 하나 있을 뿐이지 그 병명이 내가 아니에요. 그 병명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병명을 가지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당신은 척추 디스크예요. 아니면은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그러면 나 이꼴 갑상선 항진증 해서 그 병에 갇혀 살아버려요. 난 병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조금 불편한 거야. 난 건강한 거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의 상태는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가요? 엄청 건강하죠. 온몸이 다 붙어 있잖아. 겁나 건강하잖아요. 사고로 뭐 팔다리를 다 잃었어. 몸뚱이밖에 없어. 그거에 비교해서 지금 나 생각하면 건강한가요? 안 건강한가요? 엄청 건강해요. 건강이란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뒀냐에 따라서 달라요. 난 건강한 사람이야. 엄청. 근데 그냥 조금 불편한 거야. 그냥 허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깨가 조금 불편한 거지 나는 병자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스스로를 병자로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뇌는, 나는 그 바라보는 방향성에 따라서 따라가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근데 나는 맨날 나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나는 껐떡하면 아프게 아프게 늘 바라보기 때문에 더 아픈 거야. 난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난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뭐라도 하나씩 좀 할 수 있잖아. 손가락 있잖아요. 자꾸 나는 나 감기 걸렸어. 나 원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비염이 원래 심하고 나 아토피가 되게 심한 애야. 왜 그 병명에 나를 갖춰 놓냐고. 훌륭한 내가 훨씬 더 많은데 수많은 다양한 내가 이 안에 존재하는데 왜 그 중에서 굳이 마음에 안 드는 그거를 나로 생각하냐고요.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데 밝게 웃는 나, 싱글싱글한 나, 반짝반짝 눈을 가진 나, 밝게 말할 수 있는 나, 내가 잘하는 그림을 그리는 나, 노래하는 나, 걷는 나, 손가락 움직이는 나, 꽃게좀 추는 나, 정말 많은 내가 존재하는데 왜 하루 24시간 중에서 굳이 불편한 나만 나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더 아픈 거예요. 그거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를 자꾸 상상하는 연습, 지금에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중에서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이번에 실기시험 보는데 70점으로 합격할 거라 떠들고 다녔더니 진짜 70점을 합격했어요.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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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마다 우리 유라님 100만부짜리 색을 보며 툴툴툴 함께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에르탄타 요즘 쇄골 근처에 뼈 보여요.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쁜데 은영님 이미 예쁜데 아이고 세상에 이놈의 매력이 맨날 업그레이드 되어가네. 제 주변에도 자기가 자꾸 공황장애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저도 짜증나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면 돼. 내가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 안 하면 돼. 물건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물건. 그럼 뭔 말을 해도 짜증나지 않아. 근데 내가 그거를 내 기준으로 얘는 부정적인 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야, 부정적인 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런 부정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하면서 짜증이 나거든요. 그냥 말.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이미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좀 상상을 해보시고요. 내가 약하면 저런 에너지를 나한테로 슉슉슉슉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자꾸 같이 우울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홈트를 하다 보면 나라는 이런 에너지들이 쫙 강해져요. 그래서 저런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도 튕겨나가요. 나한테를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도 모든 이런 짜증과 불만들은요. 그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힘들거든. 나 이렇게 잘했거든. 나 좀 알아줘. 지적질하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우리 인문반에서 한번 누군가가 질문하셨는데 누군가가 나에게로 막 지적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어떤 권위적인 위치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질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다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실. 외로워서 알아달라고 지적질하고 알아달라고 투정 징징징징하고 그러는 거라서 그냥 안타깝다 하면서 그냥 조금 알아주면 돼. 힘들지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 습관 되거든. 그래 나 아파 징징징 하니까 또는 이제 처음 알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지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면역질환에 걸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삶이 되고 있었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럼요. 영빈님 지금 손가락으로 채팅 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손가락 없었으면 이거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또 이제 요즘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말로 하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데 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가 아픈 곳에 집중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쳤다면 어머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손가락에 살아있어서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네? 내 손바닥의 세포들은 진짜 건강하구나. 건강한 세포들이 있는 손바닥의 기운을 자 이것에서 전달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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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저녁 2시간 운동하며 4kg 감량 후 유체 시작했는데 유지해야지 생각하며 운동 시간 반으로 줄였고 숨쉬고 바른 자세 난 먹는 것보다 안 찌고 탄탄하네 즐겁게 먹었는데 킬로그램 강박인가요? 유체 6개월 2kg 더 빠져 신기해요. 유체는 즐거운 마법 맛을 호흡 오묘해요. 주위 지인께도 칭찬 예쁘다 예쁘다 해드렸더니 그분까지 예뻐지세요. 보이는 유체 맞아요 진짜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예뻐져. 난 우리 제이가 왜 이렇게 맨날 잘생겨지는지 모르겠어. 맨날 내가 보면서 저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맨날 자기만 그래. 아무도 나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라고 하는데 볼 때마다 그런 거 있대요.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등 뒤에 모습을 보면 되게 감동이고 되게 그래요. 되게 좋아요. 너무 요즘은 되게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니까. 사실 제이를 만나서 제이들이 다 진짜 잘했거든요. 너무 서포트라 그러죠. 너무 잘해줘서 나는 제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커서 옛날에 그랬던 거야.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자기도 하고 싶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그게 약간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게 어쩌면 짜증이 났었나 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잘하고 싶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더 미안한 마음이 짜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와이프를 가진 사람을 케어하는 남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한테 대단하다고 얘기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그런 사람을 내가 케어하고 있는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그렇게 그래 그렇구나. 현실을 참 잘 살아가고 있는 남자구나. 존경할 만한 남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제이 자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듣고 있을 때 얘기하면 부끄럽거든. 이렇게 뿌시럭뿌시럭 소리 안 날 때. 처음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매번 녹화 방송으로 듣다가 생방송 들으니 너무 좋네요. 밝은 기운이라니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효봉님. 휴가 사준 메뉴는 멋짐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 살아요. 나는 제이처럼 못 살아요. 이라크에서 널 사랑해. I love you. 미안해요. 근데 아까처럼 아랍어로 얘기하기. 내 말 알아먹으려나? 도배를 하시면 곤란해요. 요즘 고3 학생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존재만으로도 귀하다고. 왜냐면 공부 자체를요, 사실 목표성 없이 하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성적, 숫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비교하지 말고 존재만으로도 귀한 아이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난다는 걸 자꾸 얘기해주세요. 너가 있기에 이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볼래요? 이런 고3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너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너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3이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우 계속 이 성인들, 선생님, 어른들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 너네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톡에 셀카 올리고 왔어요.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했는데 덕분에 아침에 한 번 더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 어제 마산 맛집 들었던 사람이 그렇구나. 감사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꼭 갈게요. 어제는 뭐 아무 데도 가지 못했어요. 실장님 언제나 먹죠 매일 맥주. 그쵸? 정말
이게 그 맥주 인스타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요즘은 그것을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그게 큰 에너지가 되거든. 자기 뭐 좋아해? 맥주. 그럼 그거 한번 인스타 해봐. 매일매일 맥주 올릴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인스타 올려봐. 그랬더니 비어 제이 비어. 진짜 성실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맥주 사진 올리잖아. 저도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며 숫자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맞이했어요. 요즘도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지만 숫자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몸무게가 늘어도 허리가 더 잘록해지고 옷이 더 작아지지 않고 내 몸이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것만으로 벌써 너무 충분해요. 몸무게를 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무게 재는 걸 즐겨요. 아! 오늘 이 몸무게 이 숫자네? 아, 이 숫자네? 그냥 내가 데이터베이스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몸무게를 재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 이 몸무게 강박이 아니라 이런 몸무게 이 숫자고, 또는 몸무게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나의 정보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보단 나의 몸이잖아. 내가 바라는 나의 몸이잖아요.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인상 쓰면서 잠에서 깼어요. 계속 호흡하면서 기분 좋아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호흡은 사랑입니다. 그냥 꿈에서 알려준 거야. 그냥 꿈에서 그냥 오늘 좀 더 웃어봐. 덕분에 그 생각하면서 더 웃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번 제이님 뵐 때마다 인상이 더 부드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 진짜로 불렀어. 그냥 볼 때마다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애플이를 보면서도 좀 맨날 제이랑 그래. 내 자식이라 고순도 제 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좀 이게 잘생겼을까? 우리 배 4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지. 소소한 행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소소한 것에 눈 마주치면서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제이가 맨날 이렇게 해서 엄마, 그러니까 제가 아팠으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 안아줘. 그럼 우와 엄마 뭐라 이렇게 지금 할 시기잖아요. 근데 올해 한 번도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프니까 계속 제가 엄마는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내가 살살 안아줄게, 엄마 내가 지켜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눈물 나. 감동이야. 유체 2단계 등업 부탁드려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침 방송은 공지한 날에 하시는 거? 아니요, 맨날 해요. 매일 아침 생방송. 공지한 날에만 안 해요. 매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부득이하게 인터넷이 안 된다. 집에서 있을 때는 계속 하고요. 빨리 나가야 될 때는 이제 이동 중에 있으니까 방송을 못 하겠죠. 그래서 거의 맨날 해요. 근데 못한 날에는 여기 보면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제 채널에 들어가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커뮤니티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제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못해요. 이렇게 공지 남겨요. 언니 아직도 얼굴 마사지 하는 거 추천하나요? 그럼 얼굴 마사지 해야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랑 같이 30일 동안 꾸준히 하시고, 마사지는 봐봐요. 밖에서 풀어주는 거, 호흡은 안에서 풀어주는 거. 안팎에서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밖에서 풀어주는 건 너무 집착해서 하면 무리가 가니까 30일 동안 마사지를 하시되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하루에서 3일 정도 마사지 하면 돼요. 나이살 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살 아니에요. 그냥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 호흡하면 다 빠져요. 호흡하면 잘 맞아요. 우리 제이 보면 신기해요. 그럼요. 여러분 있잖아. 클래스 하실 때 저보다 제2의 공이 훨씬 커요. 제가 거기 스튜디오라 그랬죠.
그거를 클래스를 하려면 5만 가지 짐을 다 옮겨야 돼요. 밑에 바닥 한번, 바닥이 나무 바닥이 원래 깔려 있거든요. 바닥 다 치우고 테이블 다 치우고 또 호흡해야 되니까 바닥 깨끗이 쓸고 닦아야 돼요. 왜냐면 공기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청소 싹 다 하고 매트 또 깔아서 매트 한번 닦아 놓고, 그거를 저희가 맨날 서울 클래스 하기 전마다 맨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다시 매트 싹 다 접고 다 바닥 깔아주고. 진짜 제2의 공이 제일 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전에 마산을 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했죠. 제가 운전해서 가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마산 수업 클래스 끝나고 기다려주고 꽃게 영상 찍어주고, 또 끝나고 나서 운전하고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집까지 와서 끝나는 게 아니야. 쟤는 항상 주말에 저기 우리 시댁이 어디더라? 노원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한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픽업 또 가서 애플이 데리고 오고, 그거를 맨날 다 해요. 주말마다. 생각할 때마다 막 진짜 막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서울 서초구. 코 밑이랑 턱 뾰루지 나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요. 코 밑 쪽엔 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유라였으면 더 이뻐졌어요. 감사합니다. 코 밑, 턱 뾰루지 이거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써보세요. 먹는 거. 골반 호흡 자주 하시면서. 제이 근데 자유시간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가기도 해요. 그때 밥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어제는 클래스 하기 전에 밥 먹었었거든. 전참씨가 뭐예요? 전참씨가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유란이 아침에는 이 방송에 하는 호흡 부분을 매일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데요. 혹시 입문반처럼 따로 신청해서 하는 수업과 유튜브 방송과 다른 점이 많은가요? 다른 점은 좀 많겠지. 왜냐면 제가 말로 보여주는 것과 입으로, 아니 이렇게 직접 손으로 터치해가면서 보여주는 게 좀 다를 것이고, 또 입문반 수업은 일단 한 3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긴 어떤 것들은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리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운동하셨을 때랑 지금 호흡이랑 운동하셨을 때랑 근력이랑 체지방 차이가 있으세요? 자, 일단은 제가요 대회 나갔었잖아요. 2015년도에. 그때 대회 나가기 전에 닭가슴살 식단을 한 3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확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엄청 안 먹었었거든요. 선생님 그거에 따라서. 그때 체지방이 확 줄었어요. 아니,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확 줄었어요. 근육 싹 빠졌어요. 그 이유랑 지금이랑 별 차이 없어요. 체지방도 별 차이 없어요. 몸매가, 근데 사실 체지방은 좀 더 늘고 근육은 살짝 줄었거든. 살짝. 근력은 별로 별 차이 없어. 근데 라인이랑 몸무게는 훨씬 더 빠졌고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사실 저는 이미 마른 상태인데 마른 상태에서 마름으로 가는 건 사실 힘든 거잖아, 다이어트로. 근데 쓸데없는 게 빠졌어요. 뭐 더 빼짝 마른 게 아니라 좀 더 예쁘게 라인이,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작아지니까 비율상으로 훨씬 더 예뻐 보이고, 틀이 좋아지니까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라인상으로도 허리도 쏙 들어가고 훨씬 더 예뻐졌어요. 근데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하자면 너무 근육량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체지방량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 크로스핏 했을 때요, 근육량 진짜 많았었거든요. 체지방은 그냥 그 체지방 검사하면 적었었어요. 근데 그 몸의 균형 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예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운동하는 건 비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추천해요.
나름 옛날에 일기를 보고 그때 당시에도 크로스핏 했을 때 엄청 즐거웠어요. 새로운 그 운동에 대해서 빠져서 되게 즐겁게 일하고 그 센터 분들하고도 되게 신나게 운동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운동을 딱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느 순간 운동의 즐거움이 아니라 운동을 안 했을 때, 했을 때의 즐거움보다 안 했을 때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운동을 중단했었을 뿐이지 사실 요즘은 아, 웨이트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운동이 나빠서 중단을 한 게 아니고 운동을 참 즐겁게 했었었는데 운동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너무 커져서 안 했을 때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즐거움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줄였을 뿐이지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운동은 삶에 있어서 매우 이런 소스 같은 되게 즐거운 것이에요. 알겠죠? 저번에 방송에서 마사지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유도 궁금해요. 이런 마찰도 계속하면 좋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기도 해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시간에 다른 거에 더 사랑하는 시간에 써주세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사지 할 시간에 다른 것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질문 많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저 마음몸도 끝났으니까 남은 포도 좀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조금 더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내가 이 포도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품절이 됐어. 솔드 아웃이 됐어. 포도를 이제 저는 그냥 과일 가게에서 사는데 이번에 전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거의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포도 검색했는데 왠지 이게 필이 딱 당기는 과일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운악산 포도인가? 그래서 이제 포도를 보는데 거기에 밑에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농약 포도예요. 근데 유기농 포도는 그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인증을 받으려면 2년인가 시간이 아무튼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그것만 못 받았을 뿐이지 어떤 조건 때문에 못 받았을 뿐이지 정말 자연적으로 키우는 포도인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나는 그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무공해로 키우면 벌레들이 많이 꼬인대요. 벌레들이 많이 꼬여서 주변의 농장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이 벌레가 내 농장에도 오니까 싫어한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거기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무공해 상태에서 이걸 키운다는 것 자체가 우와 무슨 포도일까? 그러면서 되게 맛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포도가 요 포도랑 청포도랑 그 다음에 적포도랑 이 세 개가 랜덤으로 와요. 근데 딱 보면 얘는 좀 그런데 못생겼어. 이렇게 막 생글생글 탱탱해가지고 싱그럽게 막 그림같이 안 생겼어. 아 진짜 이것은 무공이구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사야 되는데 올해 딱 끝났더라고요. 올해 끝났어. 그래서 막 너무 그래서 소개해주고 이런 데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더라고. 요즘 샤인머스켓도 엄청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요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먹잖아요. 비싼 거 이런 거 먹으면 다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제가 사 먹었던 애들은 먹으면 약간 당도가 그런 자연의 당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면서 몸이 약간 이렇게 약간 당이 확 오른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안 먹다가 최근에 이제 머루포도 좀 먹고 괜찮네 싶어가지고 엄청 개운해지더라고요 포도가. 그래서 괜찮은 포도들은 괜찮구나 해서 인터넷을 찾아본 거지. 그래서 찾아봐서 이걸 먹었는데 엄청 개운해. 그 단맛이 약간 틀려. 저도 운동의 즐거움보다 쉴 때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줄였더니 지금 순환 운동으로만 하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운동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쉬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뭐라도 계속 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제 인스타를 옛날부터 보면 알아. 옛날에 운동 딱 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인스타에 보면 자 오늘부터 스쿼트 1000개 챌린지 합시다 해서 1000개 챌린지 같이 하고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 아마 같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만큼 많이 여러분들 덕분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1000개 챌린지 끊임없이 우리 쉬면 뭐예요? 쉴 때 움직여야죠. 자 머리 감을 때라도 스쿼트 한 5개 하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때 뭐 머리 말릴 때도 뭐 하고 뭐 할 때도 계속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나를 쉴 틈을 안 줬던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였으면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움직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쉬는 내가 괜히 막 죄책감 들고 쉬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는 즐거움보다 이게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저도 운동하고 아침 먹는 중에 말씀대로 과일 구워 먹었더니 단맛이 더 강해졌어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때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구나. 한번 드셔보시고 유채식단 글 올려보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저도 지금 포도 먹고 있어요. 전 매일 아침마다 포도 2송이씩 배불리 먹어요. 혈압 낮으신 분한테 포도 참 좋대. 포도 좋아. 근데 내가 함부로 포도 좋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바나나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애들은 바나나도 신기하게 제주도에서 먹는 포도랑 바나나랑 제가 휴가 갔을 때 거기서 막 딴 그런 바나나 먹는 거랑 여기서 사 먹는 바나나랑 몸의 반응이 틀리고요. 포도도 미국산 포도들 있잖아요. 외국산 그런 포도들이랑 이렇게 머루포도 같은 거 이런 거 먹었을 때랑 느낌이 틀려요. 특히 거봉 같은 애들은 다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거봉들은 약간 이렇게 몸에 확 당이 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일도 좀 먹다 보면 나한테 잘 맞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고 먹어보고 너무 예쁜 과일들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요. 과일을 고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아 얘가 좀 나한테 에너지가 되는 과일이겠구나 이렇게 좀 이제 느낌이 삘이 땡겨요. 그리고 하나 제가 예전에는 과일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바나나 막 20개씩 먹었잖아요. 옛날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일을 싼 과일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라고 나쁜 게 아니라 질이 떨어진 걸 막 먹었거든요. 근데 이왕 나한테 먹을 음식일 거면 예쁜 과일이 아니라 질이 좋은 상한 음식들 먹지 말라고. 떨이로 파는 거 상한 거는 먹지 말라고. 알겠죠? 저 손 되게 커요. 도에서 미까지 다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예요. 이게 X거든요. 아이폰 X. 이렇게 저 손 되게 커요. 이렇게 들으면 아이폰 쬐깐한 거 같죠? 맞아요. 샤인머스켓 먹다가 당이 오르고 식욕이 당기고 다음날 부분 모든 샤인머스켓이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저는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 방송 댓글에 달아놨어요. 또 까먹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어가지고. 그 방송 댓글에다가 유라쌤 점심이든지 저녁 중에 그냥 배 안 고프고 생각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세요? 아주 길게 배가 안 고픈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올해야 올해 옛날에도 아니야. 고기 먹는다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팠거든요. 족발 먹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한테 에너지 넘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됐다는 증거.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빨리 안 되고 몸 안에서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소화되는 음식을 먹어요. 소화되고 그 다음 음식 먹고 소화되고 음식 먹고. 만약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먹어요.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규칙을 먹고 소화하고 먹고
그러니까 그 소화가 그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위에서 내려가서 장에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 흡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먹고. 쌤 뷔페 가실 때 어떻게 드세요? 뷔페를 내가 나 휴가 때 아침마다 뷔페 갔구나. 나 아침마다 뷔페 갔구나. 나 뷔페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모임도 잘 없고 제이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이도 딱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걸 좋아하지. 어디 내가 뷔페에서 먹었던 거? 내가 그래도 먹었던 걸 계속 찍었거든요. 아니, 올려야지 하는데 또 올리면 질문이 그 질문에 답변은 아직 이게 없어서 뷔페 사진 어딨지? 그냥 다 먹어요. 규칙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규칙을 드렸지만 그건 추천하는 거지 사실 규칙 없이 과일이랑도 같이 먹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음식들 야채, 과일, 밥도 먹고 근데 먹어보고 불편하면 그 다음날 좀 줄여서 먹고. 없냐 왜? 예를 들면 이게 보면 파인애플 그 다음에 요 위에 뿌려진 게 생강, 그 다음에 고수, 밑에 야채, 옆에 음식들 그 뭐 태국 음식들 해물 이런 거랑 이렇게 있는 거, 밥, 뭐 야채 볶음 있는 거 이것만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옆에 이 밥이랑 얘네들 좀 더 퍼서 먹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섞어 먹어요. 이렇게 섞어 먹는데 생강인지 모르는데 생강인지 고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똥꼬가 화하게 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건 그렇게 드셔보시면 몸의 소리에 좀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좀 개운하네. 그러니까 저는 먹는 기준은 딱 뭐냐면 이렇게 먹고 나서 다음 끼니가 있을 때까지 충분히 소화되고 에너지가 나한테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조합으로 해서 먹어요. 이제 저는 나를 아니까 이렇게 먹고 내가 막 소화하는데 너무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소화하고 에너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을 그 양만큼 먹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전 바나나 한 개도 도저히 못 먹겠는데 유라님 10개 이상 드시길래 아니 저렇게 마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드시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먹는 속도가 진짜 빨라. 맨날 여러분들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꼭꼭 씹어 먹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어제 제이가 이제 먼저 밥을 먹고 있고 제이가 밥을 한참 먹고 있는 다음에 제이 밥이 나왔거든요. 제이가 먼저 먹었어. 진짜 먹는 속도 나는 빠른 것 같아. 많이 먹고. 빈속에 먹으면 안 좋은 과일이 제가 먹고 있는 과일이 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고 불편함 없었어요. 아니야, 빈속에 먹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먹어도 돼요. 특히 아침 파인애플이요. 위 헌다는 말이 있어 걱정돼. 파인애플이 너무 안 익은 거는 입도 헐어요. 근데 잘 익은 건 괜찮아요. 저 아침마다 파인애플 먹었어요. 한 통씩. 괜찮아요. 휴가 가서는 한 2통, 쬐끄만 거, 이렇게 쬐끄만 거 2통씩 먹었었던 것 같아. 과일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나도 왜 궁금하지. 근데 어제는 이렇게 350ml짜리 물 한 개 강의할 동안 그거 하나밖에 안 먹었고 제 그때 먹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MTC 오일이나 무슨 오일 같은 거 뭐 로초코를 할 때 오일을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걸 먹고 지방류가 있는 음식이란 뭐 카카오 닙스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류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목이 엄청 타요. 그래서 탄산수 막 계속 쥐고 있고 하루에 탄산수를 막 5-6개씩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땡겨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요즘은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 아침 이렇게 먹고 저녁에도 포도 먹고 과일을 먹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때 틀려요. 고기랑 매운 음식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먹으면 되지. 좋은 매움을 선택해보세요. 청양고추, 또 매운 그런 고춧가루, 그걸로 약간 좀 바꿔주세요. 고기 먹으면 돼. 과일이랑 샐러드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다양하게 드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에 처음이었어요. 저 원래 아침 조식 있는데도 잘 가진 않지만
이렇게 아침 조식 있는 여행을 간 게 아마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2016년도에도 푸켓을 갔었어요. 푸켓 그 섬, 뭐 피피섬도 가고 태국을 갔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과일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민망하게 민폐였지. 그 뷔페에 있는 과일들 그냥 싹 갖고 와서 혼자 다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도 보고 땡기길래 먹을까? 먹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2단계는 내 목소리에 집중하려고 조금씩 변형해서 먹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일하면서 배고파서 두유에 미숫가루 타서 먹었는데 가스도 안 차고 금방 소화되고 적당한 공복감이 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녁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엄청 배 쫄쫄 구리면서 자는 게 그게 더 안 좋은 거야. 파인애플 후숙 잘 식혀서 먹어요. 나 파인애플 있다. 집에 나도 익혀놨는데 먹어야지. 사놓고 저도 한 덩이 이렇게 해서 다 후숙해서 먹고 싶은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딱 박스채로 사면 또 어느 날은 파인애플을 엄청 먹기가 싫어. 그럼 또 그게 또 너무 후숙돼서 막 날파리 꼬이고 그러니까 딱 먹고 싶을 때 못 먹는 게 한국 여행의 단점이네요. 태국 가 있으면 파인애플 먹고 싶다 그러면 잘 익은 파인애플 밖에 팔잖아. 포도씨도 같이 씹어 드시나요? 삼켜 먹어요. 아직도 방송 중이군요. 호바로 왔는데 생방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수다예요. 어쩌다 보니. 나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좋은가 봐요. 근데 같이 있는 게 좋은가 봐요.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봐. 이 공간에 있는 게. 혼자 얘기하면 재미있었겠어. 재미없겠지. 내가 얘기해주고 막바도 쳐주고 말이 올라오고 글이 올라오고 내가 얘기하고 이런 거죠.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죠. 나도 이렇게. 그래서 즐거운 거죠. 살아있는 게 이렇게 즐겁다니. 제가 맨날 내년이면 40이거든요. 나도 솔직히 나도 내일 모레 40인데 40 그러면 약간 좀 믿기지 않아. 아직 애기 같은데 우리 애기 때 만났는데 그러면서 진짜 애기 때 만났는데 풋풋할 때 싸이월드 히스토리 뜨면은 그거 보면 그 옛날 풋풋했던 그때 보면서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 지금이 훨씬 더 예뻐. 시간이 참 빨리도 가고 우리 사이에 이런 애프리가 있다는 것도 진짜 나는 아직도 신기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50을 먹어도 60을 먹어도 이런 마음이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오늘이 모여서 오늘이 내가 됐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모든 고민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과거에 그렇게 고민했었던 거야.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오늘 어떻게 벌어진 일이라면 나한테 닥친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해야 될 것이라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는 거. 그리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힘든 일들이 없었으면 발전했을까요?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과거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행복이 다가오면 우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양념이 되고 조미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저 그 순간의 모든 삶들은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즐겨보면 되는 것 같아요. 주말 일하고 쉬는 월요일 일하님 편하게 이야기 듣는 거 힐링 감사해 덕분에 여유 누리기 중에 저도 오늘 쉬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라쌤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이라쌤보다 적은 나이지만 이라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몸 동작 하나하나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느끼는데 이라쌤 남편분은 이라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감사해요. 예쁘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안 일어났겠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이가 뜨겁고 따뜻하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하고 약간 뜨뜻미지했다. 그렇지만 요즘은 계속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긴 그랬어? 난 안 그랬는데? 자기는 뜨뜻미지했구나. 다들 뜨뜻미지했구나. 트리플 A야. 저도 A인데 A형이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 미지근했어? 더 웃겼어. 뭔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한다니까. 나중에 엄마예요. 이미 다 컸지만 우리 고이딸이 감사하대요. 저번에 어지럽다고 걱정했는데 잠잘 때랑 앉는 자세에 학교에서 낮잠 잡으라고 팁 주셨어요. 그전엔 엄마가 사이비에 빠졌다고 맨날 놀렸는데 지금은 짜증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아니 지금은 덜 하는데 작년에는 호흡 강의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야 너 그거 사이비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1년 넘게 호흡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호흡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분들의 피드에서도 호흡 강조하고 호흡의 중요성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는 호흡해 그러면 사이비로 생각 안 하는데 작년만 해도 호흡한다 그러면 다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거야 조심해야 돼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막 오면은 저 이거 가는 호흡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나 호흡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야 어떻게 호흡이 그렇게 변하니.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1년 넘게 열심히 해왔 덕분에 그래도 함께 이렇게 뭔가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행이에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면 이제는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호흡 자체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이게 호흡이라는 게 약간 이제 수련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련. 돛 닦고 수련하는 데서는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수련을 하는 데에서 약간 이상하게 빠지는 곳들이 많아요. 사이비로 가는 데도 좀 많고 위험하게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하는 호흡 같은 것들에서는 그 수련하는 그런 호흡 중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가능한 것들만 쏙 뽑아서 위험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빛을 통과해서 막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호흡이 좋다고 다른 어떤 호흡 수련법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알려드린 요 수준에서 알려드리는 심화 과정도 심장 두근두근 딱 요 수준에서만 하셔야지 어떤 이제 호흡에 관심 있다고 수련법의 호흡들을 훌륭한 지도자 없이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절대 위험하지 않고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호흡을 컨트롤하는 방법이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위험성 없이 정말 내가 예쁘게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호흡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이 스승도 그렇고 몸을 어떻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계속 그 수련만 하고 앉아있어요. 몸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식적인 어떤 회복적으로 모르고 그냥 그런 수련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일 나요. 뭐 했어? 질문에 유튜브에 유철처바 합니다. 뭔가 변했어? 성형이나 물어보는 것들. 그쵸? 성형할 만큼 변해지니까. 맞아요. 처음엔 다 그런 호흡하면 다 그게 생각나. 사입이요. 제가 이제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도 늘어났으니까 이걸 1년, 2년, 3년 더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야 호흡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 우린 호흡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 달라질 거예요. 이제 봐요. 제가 뇌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운동 종목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접목될 거예요. 분명히. 모든 운동이라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아마 새로 생겨날지도 몰라요. 그걸 중요시하면서 지금 이제 뇌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 뇌라는 걸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발달하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유라쌤 사랑해 하면 윽 그랬는데 지금은 유라쌤처럼 사랑해 하면 윽 그랬는데 지금 나도라고 해줘요. 언젠가는 나도 엄마 사랑해라는 말 듣겠죠? 애들이 몇 살이에요? 딸이 아들이에요? 나중에 같이 사랑해 해줄 거예요. 오늘 처음 참여해본 실시간 꿈기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진짜 오랜 시간 귀한 시간인데 저랑 같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다가 길어지면 또 소중한 시간 뺏고 있네. 여러분 할 일 있으면 빨리 가서 하시면 돼요. 이제 저도 방송을 끝낼 거예요. 제 남편도 처음에 호흡 배우면 몸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지치거나 우울할 때 빨리 가서 호흡 좀 하고 오라고 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사진 찍어서 비교 사진 올리잖아요. 그래서 처음도 막 올리고 그러면 내가 또 스튜디오 하는 사람이니까 사진 뭐 보정했거나 일부러 좀 각도 틀려서 그렇게 사진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들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잘 안 올리기도 하잖아요. 안 믿어. 올려봤자 그 스튜디오에서 1대1하고 막 사진 이런 거 사진 잘 안 올리고 올려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믿냐면 내가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달라지는 걸 보니까 진짜 달라지네 하면서 믿는 거예요. 20살, 18, 15, 우와, 다 키웠네요. 우와. 대단하다는 말밖에. 정말 대단한 어머님이시네요. 사랑한다고 해줄 거예요. 걔도 애들 막 좋을 거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씩 하면서 좋아할 거야. 하지만 몸에서 먼저 알아야 좋다는 걸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호흡 제대로 하면 속으로만. 그쵸?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호흡하세요. 이게 근데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면 나중에 찾아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처음에 호흡했을 때 이게 좋아질까 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처음에 좋았는데 또 이제 막 그래도 약간 이제 의심적인 마음도 있고 호흡보단 저게 더 낫겠지 하고 다른 거 하다가 그래도 호흡만큼의 개운함을 못 느껴서 다시 호흡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집착하지 않고 제가 몸과 마음몸들을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요. 몸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꿔도 몸이 아프면 확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몸을 갈고 닦으면서 마음몸들까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좋게. 그래서 그냥 이 몸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좋은 거야.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근데 이 좋아진 몸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케어를 해주는 거지 나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미 나는 건강해. 조금 불편해. 근데 나는 건강해. 이 건강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들을 즐기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방식들을 바꿔주세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제 방송 항상 끝나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인지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너무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그냥 흐르듯이 오늘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될지 살짝 체크해보고 이 일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볼까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즐겁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느끼죠? 제가 방송 처음과 끝이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죠?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나면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좋은 에너지들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시작할게요. 오늘도 즐겁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런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